네, 잘난 집안 나셨네요. 얼마나 잘나셨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뒷담을 하세요들. 안사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오해하신 모양인데. 오해요, 방금 다 들었어요. 돌잔치에 나를 부르기 싫어했다는 것도, 내가 식당일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말한 것도. 사돈, 진정하세요. 오늘은 돌잔치인데. 내가 저 구석에 자리 놓은 것도 참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이야, 너 정말 엄마 부르기 싫었니? 엄마,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내가 이래서 원래 엄마를 돌잔치 때 안 부르려 했던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사실이구나. 내가 쪽팔려서 자리도 구석으로 해놓고 모른 척하고 이제 다 알겠다. 경기도 의왕에서 홀로 살고 있는 정순 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닦으며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과 두 아이가 웃고 있었죠. 어릴 때는 얼마나 이뻤는지. 첫째 딸 진이는 5년 전 결혼해서 과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딸의 결혼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안사돈 오인숙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글쎄요.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라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부모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딸의 부탁으로 과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다 털고 마련한 집이었죠. 엄마가 가진 건 이것뿐이다. 이거라도 해주고 보내야 마음이 편하지? 하지만 결혼 후 딸은 달라졌습니다. 시댁 눈치에만 바쁘고 사위 강준혁도 은근한 선을 긋기 시작했죠.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순 씨는 주저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싸온 반찬 봉지를 들고 문 앞에 섰는데 급히 달려나온 딸이 얼굴색을 바꾸었던 모습이었죠. 엄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받았는데. 너 저번에 반찬 좀 해달래서 싸왔다. 냉장고에 넣어주고 갈게. 아, 지금 시어머니 오셔서. 그러니까. 현관 안에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이야, 누구니? 딸은 더 긴장한 얼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지금은 좀. 그날 정순 씨는 결국 문턱에서 봉지만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겨 창밖만 바라봤죠. 시집 가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반면 둘째 아들 도윤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한 변호사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어머니를 챙기고 연락도 자주 했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볼래요? 재미있는 거 하나 개봉했던데. 그래, 우리 아들! 오랜만에 아들이랑 외출 좀 해볼까? 아들은 적어도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찾아와 식사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지난번엔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자마자 바로 새 것을 사다 설치해주기도 했죠. 엄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든든해. 영화를 보고 저녁까지 함께한 날, 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손자의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정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이야, 우리 손주 생일 곧 되었던데 돌잔치는 어디서 하니? 계획은 잡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파트 근처 홀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미 다 예약하고 준비도 거의 끝났어요. 그런 건 먼저 말이라도 해주지. 나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급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대부분 알아서 해주셔서. 또 시어머니 얘기였습니다. 정순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몇 시에 가면 되니? 11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엄마, 한복 있으세요? 사진 촬영할 거라. 있지, 있어. 너 결혼식 때 입었던 거 있잖아. 전화를 끊은 정순 씨는 괜스레 서운한 마음에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손자의 생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지 싶어 벽장을 열어 한복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빛바랜 한복을 꺼내다리며 마음을 달랬죠. 내 손주 첫 생일인데 할머니가 뭐라도 해줘야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한복 주머니에 조심스레 반지 상자를 넣고 손자에게 줄 세뱃돈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딸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정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려놓은 한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옷깃을 여미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거 보면 우리 손주도 좋아하겠지. 금반지 상자를 한복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과천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 딸이 알려준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지만 그래도 돌잔치 시작 전에 이것저것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서둘렀습니다. 돌잔치장에 도착한 정순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손자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죠. 여기가 맞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게 꾸며진 파티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 테이블마다 예쁜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고 모두 웃고 떠들며 분주했습니다. 엄마? 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딸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이었죠. 왜 벌써 오셨어요? 아까 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라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배터리가 나갔더군요. 아이고, 핸드폰이 꺼졌네. 미안하다. 좀 도울 일 있나 해서 일찍 왔지. 아휴, 지금 손님들 오고 있어서. 엄마는 여기 구석에 앉아 계셔요. 좀 조용히. 딸은 파티룸 구석, 창문 옆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행사장의 주요 공간과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오늘은 손주 축하하러 온 자리지. 내가 왜 자리를 따지니? 파티룸 중앙은 사돈 오인숙 부부와 시댁 식구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돈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지시를 내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저기 케이크는 조금 더 가운데로 놔주세요. 그리고 이 조명 왜 이렇게 누래요? 사진 찍으면 다 죽어 보이겠네. 돈 낸 보람도 없네 정말. 정순 씨는 창문 쪽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반지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파티룸에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정순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겉옷만 걸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먼저 준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아기 준우의 귀여운 모습, 첫 뒤집기, 첫 웃음, 첫 걸음마.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이와 사위 그리고 사돈 내외와 시댁 식구들이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둘 이어졌지만 정순 씨의 모습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진들. 우리 쪽은 하나도 없네. 정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외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영상이 끝나고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가 붉은 한복을 입고 등장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씨는 구석자리에서 일어나 손주를 보려고 했지만 앞자리에 있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겨우 손주의 모습을 확인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할머님, 할아버님이 손주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정순 씨는 급히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친할아버님, 친할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사회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복 주머니에 쥐고 있던 반지 상자를 꼭 쥐고 정순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올 정도로 상자를 꽉 쥐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파티장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가 고개를 돌리자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윤은 약속 시간에 늦은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파티룸을 둘러보던 도윤의 시선이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정순 씨에게 멈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정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정순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괜찮아, 도윤아.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곧장 누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물 전달식이 한창인 중앙 테이블에서 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까? 진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도윤을 따라 구석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엄마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알고 있어? 무슨 구경꾼 마냥 제일 구석자리에 배치했어? 아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순 씨에게도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시댁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제발 분위기 흐리지 말고 넌 신경 쓰지 마. 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사돈이 쓱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사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은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시는데 행사엔 부르지도 않는 거죠? 원래 돌잔치 때 외할머니 자리는 없는 건가요? 사돈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바빠서 미처 신경 못 썼네요. 그래도 오늘은 아이 잔치잖아요.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시죠? 아들은 더 말하려다 정순 씨가 급히 다가와 팔을 붙잡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됐어. 괜히 잔치 망치지 말자. 그냥 애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지. 정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주의 잔치가 엉망이 되는 것만큼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서러움과 모욕감이 임계치를 넘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옆에 함께 했습니다. 아들은 행사 내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기, 제가 선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저희도 드릴 수 있나요? 아들이 큰 소리로 물어보자 사람들이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진이를 보았고 진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모님과 외할머님의 선물 전달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들은 정순 씨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순 씨는 앞으로 나가 손주를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미가 이거 준비했어. 정순 씨가 반지 상자를 내밀자 진이가 받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건데. 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은 먼 곳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도윤은 곁에서 씩 웃으며 손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행사가 계속되었지만 정순 씨는 이미 참석한 것만으로도 지쳐버렸습니다.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와 앉아 다른 손님들이 손주와 사진 찍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사진 찍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사였습니다. 정순 씨는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 옆에 서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는 자신이 입고 온 한복이 사돈의 화려한 한복과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주와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정순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과 시간이에요.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으세요. 정순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딸을 따라 중앙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순 씨는 끝자리에 앉게 되었고 다른 시댁 어른들과 대화하느라 바빴습니다. 파티룸 구석에서 홀로 앉아있던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순 씨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러움과 모욕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돌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복을 입었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점점 커져갔지만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과 그의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자연스럽게 칸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뭐 결국 우리가 다 준비한 거나 다름없죠. 처가 쪽은 뭐 하는 것도 없고. 정순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사돈과 몇몇 여자들이 화장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세요? 한복 입고 구석에 앉아 계시던 분. 아이고, 진이 친정어머니예요. 저 양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원래는 부르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돈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그렇고. 정순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워낙 촌스럽고 행동도 어설퍼서요.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좀 안 맞잖아요. 그나마 구석에 앉혀놔서 망정이지. 저런 시골 할매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나저나 처가 쪽에서 그 집 해줬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에이, 좋긴요? 돈 좀 보탰다고 평생 그 얘기만 해요. 아마 관뚜껑 닫히기 직전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걸요. 막말로 우리가 집 해줄 형편이 안 될까? 그쪽 집안 남편도 없고 사돈도 뭐 식당이나 전전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내가 부처 같은 마음으로 아들 장가 보낸 건데 당연히 집 정도는 해줘야죠. 맞아요. 급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건데. 평생 식당 자빌이나 하던 집안이 교수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돈이라도 써야죠. 그쵸.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돈으로 신분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오죽하면 며느리도 부르기 싫다고 했겠어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있던 사돈과 여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정순 씨는 거울 속 사돈의 놀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시골 할매요? 구질구질하다고요? 네, 잘난 집안 나셨네요. 얼마나 잘나셨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뒷담을 하세요들. 사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신 모양인데. 오해요? 내가 방금 다 들었어요. 내 딸이 나를 부르기 싫어했다는 것도 당신이 나를 촌스럽다고 무시한 것도. 정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듯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자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오늘은 돌잔치인데. 내가 저 구석에 자리 놓은 것도 참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정순 씨는 화장실을 박차고 나와 파티룸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이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사돈, 제발요. 오해입니다. 그냥 친구끼리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티룸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정순 씨에게 향했습니다. 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순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진이야, 너 정말 엄마 부르기 싫었니? 촌스러워서 쪽팔려서? 딸 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 내가 내 엄마 안 부르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니? 파티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 진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내가 이래서 원래 돌잔치 때 안 부르려 했던 거예요. 그 말이 터지자마자 파티룸 전체에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의 얼굴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듯한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내가 내 부끄러운 엄마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엔 결혼할 때 집안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뭐예요? 아빠도 없고 제가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엄마라면 미안해했을 거예요. 사위 강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모두 보고 있어요. 보라고 해. 다들 정순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딸 잘 되라고 집해준 어미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내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엄마 쪽팔리다고 구석으로 밀어버린 거. 정순 씨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지만 정순 씨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받은 게 뭐니? 구석에 앉아서 구경꾼 취급. 내 손주 볼 때도 눈치 봐야 하는 거? 딸 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모두가 보고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중요하다면 오늘 다 봐야지. 네가 어떤 딸인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딸 진이는 주먹을 꽉 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여기 애기도 있고. 나를 시골 할매라고? 구질구질하다고?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평가해요? 사돈은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화장실에서 당신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내 딸이 나를 부르기 싫어했다는 것도. 파티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자리를 피하려 슬금슬금 움직였고 아이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사위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딸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당장 나가요. 우리 준우 돌잔치 망치지 말고. 정순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근데 말해두자. 너부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시댁에서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넌 나한테 자리 하나 제대로 안 주는구나. 그리고 정순 씨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아파트 돌려받을 거야. 증여 철회할 거니까 법적으로 준비해. 딸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고작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진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무슨 지원을 바라니? 싹 다 챙겨서 가져갈 리 그리 알아라. 그때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리고 누나, 제발 철 좀 들어. 맨날 불평불만만 가지지 말고. 아들과 함께 파티룸을 나서는 순간 딸이 달려와 정순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집, 정순 씨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잘난 시댁이 해결해 주겠지. 나는 이제 해방이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정순 씨는 아들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한 번에 내뱉는 것 같은 시원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 잘 되라고 다 해줬을 뿐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됐어. 아침이 되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누나가 계속 전화하네요. 당연하지. 집 문제니까. 누나가 너무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니.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말대로 그냥 참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겠어. 다음 날 정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여 철회가 가능한지 상담했고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 씨는 아들을 통해 진이와 사위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 누나랑 강서방 좀 데려와라. 할 얘기가 있어. 며칠 후 가족 식사 자리에 진이와 사위, 아들이 모였습니다. 진이는 눈이 부어 있었고 사위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순 씨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너희한테 준 과천집 생활비 통장 증여 철회 서류야. 그때 말한 대로야. 진이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고마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누가 고마워했니? 내가 집 해준 날부터 난 사돈댁 눈치나 봐야 되는 사람이 됐어. 이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너희가 날 가족으로 안 본 순간 너희는 내 가족도 아니야. 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어떻게 해요? 준우도 있고, 이제 와서 준우 얘기 마. 내가 더 이상 내 딸이 아닌데 그 아이가 왜 내 손주니? 아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굳히신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증여 철회 서류를 내민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먼지를 털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딸 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변호사에게서 연락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그래. 난 진심이야. 정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럼 뭐, 내 시어머니가 한 말이라고? 너도 나를 부르기 싫었다면서? 그날 내 입으로 말했잖아. 나는 이제 딸이 없다 생각하고 사려니 너도 잘난 시댁과 함께 잘 살아보거라. 잠시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준우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을 때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야.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누나한테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정순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 통화였어. 아들은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 못했어. 팔까 생각 중이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누나한테는 좀 가혹하지 않나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피가 뭐 중요해? 정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널 생각해봐.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내 누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양보했니? 내가 내 누나만 챙기느라 너한테 소홀했는데 그래도 넌 항상 나한테 잘했잖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늘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고마워. 정순 씨의 눈에 잠시 물기가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 그 아파트 너한테 주려고. 네?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벌어서. 아니,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누나한테는 이미 큰 선물을 줬고, 이젠 내 차례야. 넌 그동안 나한테 효도만 했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보답할 차례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제 힘으로. 내 말 좀 들어. 정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내가 가지고,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거라. 다음 날 정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천 아파트를 아들 도윤 이름으로 바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 씨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좀 짧게 잘라주세요. 단정하고 세련되게요. 거울 속에 비친 새로운 머리 스타일의 정순 씨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예전의 구식 파마가 아닌 단정한 단발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지셨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를 바꿔보고 싶었어. 정말 어울려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고마워.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까 해. 인생의 봄은 때론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생을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지만 그 깊이를 알아주지 못할 때의 상처 역시 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쇠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69년 만에 찾아온 봄이라도 그 봄은 분명 누릴 자격이 있는 계절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얼마나 살았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